보일러라고 하면은 단지 우리가 집에서 난방하고 온수를 쓰는 기계 장치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연소유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내가 쓰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옛날 아궁이에 물때 가지고 그 물을, 아궁이 물때는 난방은 자연적으로 되고요. 온수를 쓰려면은 그 안에 가마솥에 있는 물을 퍼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일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자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궁이는 아궁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현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가정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용이 있을 거고 산업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연료에 따라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고요. 뒤에 보시는 가스보일러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기름보일러. 그리고 심야전기 보일러가 많이 또 활성화되면서 나왔던 게 전기보일러가 있고, 농어촌 지역에 가면은 야산에 올라가서 골목에서 쓰는 화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대 나온 건데요. 톱밥을 뭉쳐가지고 그 연소를 시키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연량이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펠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톱밥을 압축시켜가지고 태우는 거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펠릿 보일러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따지면은 보일러를 이제 순간적으로 물을 데워서 쓰느냐 아니면은 우리 큰 욕조, 수조 같은 데다가 물을 한 번에 넣어놓고 끓여서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저탕식과 순간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지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하나를 따지고 보면 정말 수십만 가지가 나와요. 사실 용도에 따라도 그렇고 용량에 따라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보면 연탄 보일러부터 해가지고 가정용 보일러, 가스 보일러까지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보일러는 이제 진화의 개념보다는 얼마나 효율이 올라가느냐에서 규모가 큰 중대형 사이즈로 가고요. 산업용 같으면 우리가 스팀으로서 움직이는 정말 노통연갈식이라고 해서 정말 큰 보일러인데 우리 교육장보다 더 큰 보일러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두 가지 그림을 해놨는데 하나는 일반형 가스 보일러, 하나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콘덴싱 가스 보일러입니다. 두 개 다 집에서 가스를 쓰는 거예요. 천연가스, 도시가스라고 하는 LNG와 LPG 두 가지를 어떻게 쓰든 간에 가스보일러 형태를 쓰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세대에 달려있는 게 거의 좌측에 일반 가스보일러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가스보일러 말 그대로 예전에 70년대부터 쭉 우리가 사용해왔고 콘덴싱 보일러는 지금 나온 지가 한 이제 20년 내지 10년 어떤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오래된 데는 20년이 넘고요. 어떤 데는 이제 10년 정도, 5년 정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10년 정도 쓰는데 이런 한 사이클이 맞지 않아가지고 콘덴싱 보일러를 좀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일러 구매에 관심 있다면은 좀 알게 되실 건데 그냥 그림만 봐서는 더 복잡하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엔진이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힘을 전달하는 건데요. 보일러에 보면 열교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열교환기라고 하는 게 일반 가스 보일러는 하나가 들어있고요. 콘덴싱 보일러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 가스비가 좀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보일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기름 보일러입니다. 지금 뭐 부산 같으면은 기름 보일러가 한 30%, 25% 정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부산시 전체에서. 일반 기름 보일러와 이것도 콘덴싱 기름 보일러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보일러 상태는 그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난방비는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구는 하고 있어요. 뭐 시장이 좀 작다고 하나. 그래서 현재는 콘덴싱 기름 보일러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보일러를 보시면 그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상단에 있는 거는 벽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바닥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전기를 씁니다. 우리가 산업전기라든지 공장전기를 쓰는 제품이고 우측에 있는 게 심야전기 보일러. 요거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나라에서 야간에 이제 발생되는 전기가 있으니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많이 좀 퍼져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일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저기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난방용 따로 이제 온수용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것도 이제 많지 않은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저기 무게로 따지면 3톤 정도 갈 겁니다. 이제 집에 좀 놓고 쓰기가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또 사양이 되고 있고요. 심야전기도 이제 너무 많은 보급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심야전기를 다 대주지 못해서 지금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보일러를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뒤에 아까 뭐 황옥이라든지 펠릿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단 그림도 빼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저탕식 보일러와 승화식 보일러. 저탕식 보일러는 저 큰 수조 안에다가 물을 데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거나 할 때 세수를 잠깐 하고 할 때 조그만 물에 써야 되는데 저거 다 데우려고 하니 그 가스나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반면에 내가 샤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목욕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순간식 같으면은 내가 손을 씻는 동안만 순간적으로 물을 데워서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서너 군데서 물을 동시에 개방했을 경우에는 순간식이니까 데우는 게 좀 딸리겠죠. 양 자체가. 그래서 서로 이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추세는 저탕식에서 순간식을 좀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탕식은 관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누수가 된다, 뭐 터졌다라고 했을 때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거 좀 불리함이 있다라고 해서 좀 빠져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이 나뉘게 됩니다. 옆에 앞에 이제 보시면 가정에서 쓰는 소형 보일러, 가정에서 쓸 때는 이제 5만 이상 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용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집이 아파트다. 그리고 최근에 한 5년 내지 한 10년 이전에 지어졌던 집이다라고 하면은 한 평당 곱하기 400을 하십니다. 400kcal를 하시게 되면 우리 집에 적당한 난방 용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택이다. 좀 무풍이 심한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600kcal 정도 보셔야 돼요. 한 평당. 우리가 32평에 산다. 아파트에 내가 32평 아파트에 산다. 난방 용량으로만 따지면은 16,000kcal면은 우리 집 난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내가 13,000kcal를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난방을 함에 있어서 좀 부하가 많이 생기겠죠. 용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자동차에 보면 우리가 cc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2900cc를 타고 다닙니다. 몸이 무거워서요. 그래서 제가 2900 제 차를 타다가 뭐 아티지 않는 좀 소형을 탄다라고 하면은 저도 차한테 미안하죠. 근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난방 면적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용량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마다 우리 집 뭐 가정집이 그렇게 크지 않냐다 보니까 5만 kcal 이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형 보일러 같으면은 이제 큰 상업지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 같은데 우리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큰 걸 쓰게 되죠. 우리 온수를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400kcal, 600kcal 해서 난방 평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난방 평수 말고 보일러는 온수를 같이 쓰잖아요. 온수는 어떻게 용량을 계산하느냐? 우리 집에서 세수할 때 필요한 용량 그리고 설거지할 때 필요한 용량을 얼마 정도 보냐면요. 손 씻고 세면하는 데 필요한 용량을 한 5,000kcal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는 10,000kcal 정도를 봐요. 그리고 샤워를 한다라고 하면은 남자 같으면 15,000 정도 가요. 여자 같으면 2만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씻을 때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일러는 온수 더하기 난방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 다 해주지 못해요. 내가 난방을 하고 있는데 온수를 쓴다라고 해서 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난방이 중지가 되고 온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단식용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32평에 살아서 19,000kcal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단식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큰 용량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법을 내주셔야 돼요. 단식용을 하시게 되면 저 같은 부피가 하려면 한 2만에서 25,000kcal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단식용할 때 온수가 끊기진 않을 겁니다. 대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사우나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따지 하면 아까 제가 보일러에 대한 기준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일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용량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조금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겠느냐거든요. 지금 집에서 쓰는 이제 에너지 원들에 대해서 이제 품목을 나눠보면요. 여기 동그란 표에서 보시면 도시가스가 거의 한 이제 50%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좀 부담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가 있으니까 선수비가 좀 많이 차지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뭐 농촌적인 전국적으로 다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우리가 지금 점차 추세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 쪽으로 이제 자료는 비중을 좀 맞춰놨어요. 연도별로 이제 도시가스 사용 현황입니다. 전국을 통계를 내보고요.
지금 전국 매년 도시가스 사용률이 한 8% 정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전국의 도시가스가 한 80%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이거를 85%까지가 이제 큰 목표긴 한데 그 이상은 해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산림 지역 그리고 인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다가는 나라가 부도날 지점이에요. 그래서 좀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사용량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보급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해서 82.7% 정도 이제 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집들이 지어진 시기가 다 다르죠. 예전에 뭐 저희 집 같으면 20년 전에 지어졌던 집인데요. 20년 전에 지어졌던 집과 10년 전에 지어졌던 집 그리고 5년 전에 지어졌던 집들은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 다릅니다. 그 시기에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30년 전에 지어졌던 집은요, 기름을 아직까지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름이 훨씬 더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가스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연수에 따라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이 좀 다릅니다. 집에, 우리 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쓰다가 최근에 가스가 공급되면서 그 가스를 넣은 집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집들은 이제 최근에 가스로 많이 대체를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보일러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느냐. 저 그림의 집 모양을 보시면요. 난방을 65%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는 17% 쓰죠. 그 다음 취사하고 전력, 나머지는 좀 나눠지는 건데요. 난방하고 온수는 보일러 하나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82%의 에너지 손실은 보일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보일러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TV 플러그 안 꽂는 거 훨씬 나아요. TV 플러그 계속 꽂고 있어도 돼요. 보일러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못 따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너무 많이 합니다. TV 광고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요. 뭐 전장 지면을 통해서도 하는데 보면은 냉장고 문 오래 열어두지 마세요. 왜냐? 전기세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필요는 문 끄라고 하죠. 뭐 TV도 마찬가지고 플러그 꽂는 것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여름철 냉방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겨울철에 보일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 지가 최근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내복이 뭐라. 내복바람이 좀 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가졌던 이제 생각들 중에서 놓쳤던 것들이 보일러고요. 보일러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재작년부터가 계속 이제 난방 시즌에 이제 에너지를 아낍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